안녕하세요. 오늘 학간호 설명회 2026년 5월 19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이그잼, 인증센터 시스템 설명회이고요. 여기 이제 학간호 원장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다른 원장님들도 들어와 계시죠. 저희 그 메타 이그잼 센터 원장님들도 들어와 계시고요. 오늘은 그 대전의 Q&A 여학원 저스틴 원장님께서 결과 분석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저희 그 Q&A 원장님 학원은 저희 메타이기잼 대표 학원이에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또 저희 거를 잘 이해하고 잘 쓰고 계시는 우리 아주 독보적인 저희 원장님입니다. 네, 어, Q&A 어학원 원장이 사실 세명인데 그중에 이제 한국에 있는 저밖에 없어서 제가 대표로 오늘 이렇게 이것저것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음, 지금 현재 스크린에서 보시면은 어, 요 LMS 시스템 안에서 메타 이그잼 요 그림 아시잖아요. 요 그림에서 메타 이그잼 눌러서 전체 눌러보면은 지금까지 아이들이 시험 봤던 어떤 숫자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2023년부터 제가 꾸준히 이걸 써와서 벌써 1353개의 테스트를 봤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직접 분석을 하고 어머님들한테 상담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석을 해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얘는 또 왜 여기로 가지?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어, 2019년도에 이제 학생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폴리 어학원이라는 곳에서 좀 일을 하다가 어, 같이 뜻이 좀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그만두고 학원을 차리게 됐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리게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2019년도였고 원생 40명, 30명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재로서 한 150명 정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한 1000명 정도 학부모 정도를 직접 상담을 좀 드린 것 같고 사실 애매한 수치긴 한데 저 정도 한 것 같고 지나갔던 재학생들만 저 정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균 재원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타일이 그렇고 이제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학교도 늘리려고 학생들도 늘리려고 이것저것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거는 아이가 한번 등록을 하고 오랫동안 다니는 게 이제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항상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허투루 하지 않고 아이들이 계속 재밌게 즐겁게 다닐 수 있게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당연할 것 같아요. 30명으로 시작했을 때는 어, 자체 레벨 테스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체 입학 테스트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라는 게 없었어요. 그 아이들이 1년이나 2년을 다녀도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지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어, 메타 이그잼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게. 더 정확하게는 메타 이그잼을 필요로 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필요했어요. 객관적인 지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시험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제가 폴리 출신이다 보니까 폴리에서는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AR, SR 위주로 많이 써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AR 가지고 도서관에서 책 빌리게 해가지고 책 많이 읽히고 최대한 그다음에 이제 SR은 또 AR 기반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애들 SR 시험 보게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하거든요. 어, 요즘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6세 2학기 때부터 저희들은 시켰었어요. 그리고 7세 내내 1학년 한 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해요. 이제 보면은 뭐 1.2, 뭐 1.3, 뭐 2.7 막 이렇게 점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점수가 제가 볼 때는 상위권 아이들한테만 좀 의미가 있는 점수였고 나머지 중하위권 아이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점수인 것 같았어요.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이 가져오는 그런 판타지적인 점수들이 중하위권 어머님들의 어떤 현실적인 눈을 가리게 되는 별로 좋은 테스트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이 테스트 점수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디테일합니다. SR이 워낙 디테일을 해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불편한 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 됐을 때는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은 폴리에서는 그 오랫동안 일을 하신 원장님들 진짜 손에 꼽히시는 분들만 SR에 대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일일이 어머님들한테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애초에 SR은 제가 배제를 했어요. 배제를 했어요. 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지금은 없는데 제가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테스트 렉사일 테스트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 일단 해주시는 분이 그 뭐지 담당해 주시는 그 한국 팀이 좀 어리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도와줘요. 걔네들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점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도 안 해줬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쓰다가 어머님들한테 1년을 썼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1년에 뭐 15,000원 정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씩 시험 보고 했는데 어쨌든 잘 성공적이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 보다 더 일찍 한 것 같은데 뭐 2023년도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샘틀두리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요 메타이그잼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 고민 두 개, 제 고민 두 개를 해결해 줬어요. 하나는 음,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consistency, 점수의 consistency였어요. 아이가 시험을 보고 열심히 하는 애는 점수가 오르고요. 열심히 잘 아는 애들은 당연히 안 오르거나 조금씩 내려가거나 이렇게 정직하게 점수가 보여요. 어, 그리고 음, 그런 컨시스턴시가 있으면은 당연히 어머님한테 카운슬링 하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이해하기가 쉬워요. 테스트가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 학생 수가 늘었잖아요. 제가 이제 2019년도에서 150명으로 늘었을 때 차츰차츰 늘었는데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원어민 원장님 두 분이랑 시작하고 저 혼자 한국 사람이라서 제가 혼자 다 이제 그거를 카운슬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50명이 되니까 혼자 카운슬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선생님들이 몇 분이 더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카운슬링 해줘라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쉬운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부분. 음. 내가 아이들을 카운슬링 다 하지 못해서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나눠줘야 되고 근데 충분히 선생님들이 어머님들한테 카운슬링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고 그다음에 컨시스턴트하게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의 어떤 수업 참여도라든지 숙제 참여도랑 같은 거를 다 고려해서 봤을 때 정직하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가 있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안 떠나는 거. 그게 이제 좀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 이걸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메타이그잼 시스템을 선택을 하게 됐고, 요것도 이제 좀 크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저희들 진짜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어요. 이제 1학년 때부터 키워가지고, 물론 당연히 1학년 때 1학년 때부터 키운 애들이 다 잘하지는 않겠죠. 음, 그러면은 나름대로 다 상위권 아이들은 어, 나름대로 어렵지 않게 잘 유지가 돼요. 카운슬링도 쉽고. 근데 한 5학년쯤 되면은 자꾸 어, 다른 학원으로 빠지더라고요. 특히 상위권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하위권 아이들은 그냥 저희 학원의 매력에 뭐 있어서 계속 남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상위권 아이들은 어머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욕심이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레벨 테스트가 없다 보니까 레벨 테스트를 보기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계속 설득을 했냐면은 저런 테스트 필요 없다. 저런 테스트 있어봤자 도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원 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담어학원도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까먹었네. 그 대표님 뭐죠? 그거 큰 학원 최근에 들었던 거 해서 최선 어학원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 떠날 것 같던 어머님들도 거기서 시험을 한번 봐요. 인근 대형 학원에서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거기 영어 평가에서는 좀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가 그래머를 예를 들어 얘를 좀 빡세게 안 가르치고 다른 거 위주로 좀 가르쳤던 애야 상위권인데도 상위권일수록 저는 그래머를 좀 덜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너 왜 이렇게 그래머 못해? 라는 식으로 이제 카운슬링을 하면서 이제 애를 잡아채 가더라고요. 맞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나마 너무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잘 키워놓은 어머님들이 미안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너무 여기 있고 싶고 그 아이도 여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람 그 학원의 원장님의 카운슬링에 설득이 된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대형 학원들 상대로 우리 아이들도 진짜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웃긴 게 반반이긴 해요.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떠나는 아이들도 있고, 점수가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대형 학원에서 제일 좋은 1등 반에 갈 수 있대. 그래서 간대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그래도 박수라도 쳐줘서 보낼 수 있는데, 좀 내가 생각할 때는 되게 잘하는 애인데, 거기서 시험을 되게 못 봤대. 그래서 막 2등 반을 가야만 한대. 지금 2등 반이라도 등록을 해놔야 뭐 3개월 뒤에 시험 봤을 때 1등 반으로 갈 확률이 높대. 이런 식으로 대형 학원에서 막 카운슬링을 하니까 엄마들이 우리 5년 동안 여기서 순진하게 다니던 엄마들이 거기 가가지고 치였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상위권 아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게 제일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이그잼 같은 거를 같이 놓으면은 객관적인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객관적인 영어 레벨 위치를 보여드리면은 어머님들한테 더 훨씬 더 설득을 할 수 있겠다. 여기서 가르쳤던 것들이 좋은 교육이고 어 여기서 계속 다닐 이유를 이렇게 어머님들 명분을 계속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점수예요. 우리 쓰라한테는 의미가 없는 점수예요. 그쵸? 음. 그리고 소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머님한테 카운슬링 할 때 마냥 반에서 1등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소은이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은이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장 5, 11, 14번을 틀리고 어려운 문장 15에서 20을 맞췄다. 그러므로 찍기의 확률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2학년 학생 어머님이 처음 시험 본 거잖아요. 뭐 이미 우리 테스트에 대해서 알고 좀 기대를 하신 어머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이분의 기대치는 낮춰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잘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점수는 운이 따랐을 수 있어서 다음에 봤을 때는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언급하며 부모의 기대를 조절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의 시험 점수로 아이를 규정하지 않도록 학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테스트도 한 번 시험 보고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한 번 시험을 보고 이게 아이의 영어 시험을 대표할 거라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시험 보고, 두 번 시험 보고, 세 번 시험 보고, 한 네 번 시험 보고, 뭔가 이 점수의 트렌드를 봐야 되죠. 하나의 시험으로 아이의 실력을 낙인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잘 봤던, 못 봤던. 그래서 카운슬링도 그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수로 하나로 하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를 어머님이랑 만들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질 건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시험을 보든 어떤 시험을 보든 모두가 점수가 고르게 오르진 않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보잖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볼 때는 특히나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오케이. 아까처럼 제일 처음에 이그샘플처럼 아이가 대충 볼 수도 있어요. 3분 안에 볼 수 있어요. 그건 의미 없는 시험 점수잖아요. 모두가 점수가 고르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를 미리 상담으로 쳐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열심히 안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친구들은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십니다. 그 기대치에 맞게 상담해드리면 돼요. 사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엄마도 열심히 안 해. 숙제를 잘 못 봐줘. 아이도 잘 안 해. 나는 노력했어. 나는 노력했어. 그래서 점수가 잘 안 오른다고 얘기하면 그거 이해 못할 어머님들은 없다. 만약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어머님들이다? 진상에 가깝죠. 그러면은 그만두는 게 땡큐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가장 상당하게 말한 게 이 친구들이죠. 방금. 기대치는 높아. 아이도 나름 열심히 해. 근데 점수가 안 올라. 와, 이거 조금 식은땀 납니다. 아이도 나름 열심히 하고 학부모님도 조금 열심히 해. 자, 그럴 때는 원장님이 볼 때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 보면 잘해. 점수는 안 나와. 그런 친구 있거든요. 그럼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잘하고 있다라는 다른 증거들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라도 얘를 키핑해야 돼. 그러다 보면 자, 그리고 시험 점수가 유일한 평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긴 해요. 이 학원에서. 오케이. 뭐 단어 시험, 레벨 테스트. 이게 아이의 유일한 낙인이 돼서는 안 된다. 왜?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점수가 잘 나오는 이유는 영어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력, 배경 지식, 어휘 활용 능력 또는 그냥 이 한글 실력, 책을 많이 읽었나 안 읽었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야 이 렉살 점수가 나오는 건데 사실상 엄마들은 그냥 영어 학원을 3년을 보냈는데 점수가 안 오르면 속상할 뿐이니까 그거를 상담으로 시험 점수 상담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줘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잘하고 있는지, 응? 라이팅은 잘 써오고 있는지, 숙제는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같이 넣어줘야죠. 그래야 내가 도연이처럼 엄마 신뢰를 쌓고 계속 보내주시죠. 어? 제가 뭐, 이거 상담을 제가 몇 번 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아무리 못해도 최소 애매한 전화를 10번을 했을 텐데, 이거 다 받아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애매하게 10번 시험 봤는데. 분명히 중간중간에 이거 말고 다른 지표들을 제가 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드리고 싶었고, 또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있더라? 아,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원장님 나는데. 방갈리 가시면 있어요. 원장님 방갈리에 보면 메타 지난 그 겨울에 세팅해 놨더라고요.
여기, 미- 여기, 여기, MX. 여기. 네. 그쵸. 자, 이렇게 MX 보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네들한테 제가 이 MX 보카, 이 MX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줬어요. 근데 이게 하나만 준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생긴 애를 10개 줬어요. 열 개의 숙제같이 줬어요. 숙제같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MX 보카 데이 1, 데이 2부터 해가지고 데이 10, 그리고 나서는 데이 10 두 번 시켰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진짜 무조건 올라갑니다. 단어를 미리 공부해서 가니까. 요거는 조금 치트키에 가까워요. 치트키. 매번 쓰기에는 저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필요하면은 조금 우리 닌겔 맞듯이 닌겔 맞듯이 써줄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치트키 같은 것도 하나 공유해 드렸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어려운 카운슬링하기 어려운 친구가 이제 없습니다. 이걸로 아이들이 유지가 되고 이걸로 학부모님들이 납득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한 아이들은 그대로 지표로 나오고 열심히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공감대 형성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제는 엄마들한테. 예전에는 그냥 제 말만 믿어주세요. 우리 커리가 좋아요. 좋으니까 아이들은 재밌어 하잖아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게 없었는데 이제는 시험 점수를 가지고 그런 비슷한 뉘앙스를 낼 수 있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1000번째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도사가 되긴 했어요. 점수만 봐도 내가 얘를 어떻게 카운슬링 해야 될지 이제 그냥 눈에 보여요. 원장님 학원 거가 이제 원학 시험을 1353개 지금 쓰고 음,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전체를 눌렀을 때 굉장히 로딩이 느린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고 제가 지금까지 가장 편하게 쓰고 있는 시험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무리를 여기서 할 테니까 우리 샘틀누리 대표님 마무리 잘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메타 익셈 사용하시는 학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신 내용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녁 시간에도 또 한 번, 또, 네, 저녁 시간에 조금 더 또 다른 모양으로 또 설명을 또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원장님 학원이 저희 그 2023년도 그 대전 Q&A 5월 달에 저희가 학간로에서 설명회를 시작했어요. 이 메타 익셈, 센터 개설 안내를 5월 달에 했을 때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이걸 검토해 보시고 바로 이제 저희 메타이기쌤 센터가 되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필요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한 두 달 정도로 그죠? 이렇게 시험을 음. 한두 명씩 가다가 그러다 그냥 한 번에 8월, 9월 달에 한번 쫙 이제 보기 시작을 하시면서 저희 거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저보다도 더 훨씬 더 이제 일선에서 하시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그 가끔 통화를 할 때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 원장님께서, 내가 신규 학생이나 재원생이나 점쟁이처럼 맞출 수 있다. 그죠? 맞아요. 제가 오늘 안 얘기를 못 드린 것 중에 이제 신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말을 못 했는데 이제 사실 이런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이 노하우가 생긴 상태에서 신규 학생의 점수만 봐도 대충 분석만 해도 그리고 신규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학생 시험 볼 때는 제가 옆에서 봐요. 왜냐 입학 테스트니까 그만큼 제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못 봐도 우리 뭐 교수부장님이 봐요. 그러면은 그냥 점수뿐만 아니라 아이의 어떤 뭘 틀렸는지 뭘 맞췄는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풀었는지 태도적인 부분도 볼 수 있고 이제 여기 실제 시험지 점수를 보면서 리딩 점수가 어떻고 보캐블러리 점수가 어떻고 이런 걸 보면서 어 이제 아이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언제부터 공부했는지, 어, 이런 거 집에서 어려워하지 않는지, 또는 이런 건 잘하지 않는지,
또는 이런 스타일의 학원에서 공부하진 않았는지, 이것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지, 이거를 엄마가 말하기도 전에 거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 시험도 만족스럽고, 왜냐하면은 너무 대변을 잘하니까 내 아이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 엄마들이 신규 시험을 보러 왔으면은 그 전에 학원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온 거니까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어. 엄마들도 대부분 이게 저 학원에서 이게 싫어서 왔어요라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거기에 접근해야만 그 이해가 슬슬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건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이제 신입생 들어오는 데 아주 도움이 되었죠. 네. 저희 이 메타이기셈 시험은, 좀 전에 저희 Q&A 원장님이 이제 재원생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실제 신입 학생들, 신규 입학 테스트라든가 이런 테스트도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원생 평가는 당연히 이 시스템으로, 우리 Q&A 원장님 학원이, 퇴원율 0%를 달성한 또 학원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 아까처럼 이렇게 상담을 디테일하게 하시죠. 점수가 잘 나왔던, 안 나왔던 관계없이. 여기도 보시면, 저희 이 시스템이 렉사일 지수,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수능 지표까지 한 번에 나오는 시스템이죠. 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예쁘게 컨설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Q&A 원장님께서 예,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은 오전 타임 진행하고 제가 이어서 2부에는 이제 저희 메타 이그잼 인증센터 개설은 그러면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아주 짧고 빠르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안녕히 계세요. 네, 제가 요거를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